안녕하세요, 뻘지중소의 뻘짓입니다. 자, 이번에는 썸네일에서 보셨죠? 탱크 케이스를 가져왔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이미지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예뻐 보이진 않았거든요. 근데 많은 분들이 이게 댓글로 워낙 많이 요청을 해주셔가지고 샀습니다. 일단 무게가 15kg을 조금 넘고요, 가격은 299,900원으로 파는데 택배비는 별도더라고요. 박스 자체는 당연하게도 한국어는 찾아볼 수 없고 다 중국어로 되어 있고요. 이쪽에 탱크, 알 수 없는 탱크 그림이랑 USB 3.0 그리고 썰라썰라 적혀 있습니다. 제가 중국어를 모르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아마 요거가 중국제 케이스니까 탱크나 이런 것도 중국 기종이지 않을까 싶어요. 적어도 한국 탱크는 아니겠죠? 근데 사실 크게 의미가 있냐 싶긴 한데, 요런 거 이제 밀덕들 할 때 굉장히 어필이 될 만한 그런 케이스이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 굉장히 큽니다. 굉장히 커요. 지금 여기 상단 캡으로도 다 안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큽니다. 일단 박스를 열면 메뉴에 요렇게 포신이 나와 있고요. 포신이 저는 플라스틱이나 이런 건 줄 알았거든요. 근데 이게 진짜 철 같아요. 바닥에 띄면 철 같습니다. 굉장히 무겁네요. 요거는 좀 의외입니다. 그리고 안쪽을 열면 이렇게 탱크가 위치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네요. 얘를 여기서 꺼내야 되는데 케이스만 꺼내면 이렇게 꺼내지네요. 그리고 전체적인 재질이 이렇게 이제 문양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다 철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게가 무거운 게 아닐까 싶고, 더 놀라운 거, 이게 단순히 스티커나 이런 게 붙인 게 아니라 철판에 이 카모 모양으로 그대로 약간 페인트나 이런 거를 처리를 한 거예요. 그래서 떼거나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철에 붙어 있는 그런 거란 거죠. 어느 정도 굉장히 퀄리티에 신경을 썼다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인수의 퀄리티 자체가 뛰어나진 않아요. 가까이서 보면 약간 흩뿌연 듯한 느낌이 있고 해상도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습니다. 요거는 좀 아쉬운데 어쨌든 멀리서 보면 그렇게 티는 또 안 나기는 하네요. 기본적으로 좌우 바퀴에 3개, 전면에 3개, 그리고 상단에 4개의 LED 펜으로 13개가 기본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자인 이외의 가장 큰 특징, 이렇게 전면에 내부 습도와 온도를 알려준다는 거예요. 요런 것까지 어느 정도 약간 신경을 쓴 듯한 그런 느낌이 있긴 한데, 여기에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누르면 약간 변하는 거 있죠? 약간 그런 재질이에요. LED나 이런 거 썼으면 좀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내부도 한번 살펴보면 이렇게 뚜껑 전체가 전부 떼지는데 내부가 팬이 어마어마하게 연결이 되어 있네요.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팬이 워낙 많다 보니까 요거 정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이 벌써부터 잘 안 옵니다. 그리고 또 하나 특이한 점은 여기 안쪽에 요런 선이 하나 나뒹굴거든요. 이게 뭐냐? 기본적으로 파워 3구가 이쪽에 바깥으로 노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일반적인 ATX 파워를 여기 안쪽에 커넥터에 연결시킨 다음에 또 다른 별도의 선을 통해서 이제 전력이 공급되는 그런 구조라는 거죠. 아마 이 내부 자체가 약간 좀 특이해가지고 이런 선택을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조립이 어떻게 되냐? 이쪽에 파워가 와서 여기 커넥터에 이어져 있는 요렇게 먼저 연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가 요렇게 세로로 넣어지는 이런 구성이 될 거예요. 근데 별도로 선 정리하는 공간이나 이런 게 좀 많이 협소하다 보니까 내부는 좀 많이 엉망진창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그래픽카드는 어느 정도 선 정리를 잘하면 긴 것까지 꽂을 수 있을 것 같고, 하지만 CPU 쿨러는 좀 높이가 낮은 쿨러만 장착이 가능하고요. 또 여기 좌측에 있는 바퀴 3개 있잖아요. 요거를 빼서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3열 수냉 쿨러를 장착을 할 건데, 여기 좌우에 빼면 좀 이상하니까 전면에 거 떼가지고 수냉 쿨러 장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안에 들어갈 사양은 어떻게 할 거냐? 요즘 핫한 라이젠 5 5600X와 이 RTX 3070을 조합을 할 건데요. 그래픽 카드를 잠깐 소개해 드리자면 RTX 3070 게이밍 OC 제품이고요. 이렇게 이제 전면에 펜 3개가, 얘는 정방향, 역방향, 정방향 이렇게 돌고, 그리고 얘가 좀 특이한 게 있어요. 파워 커넥터가 기판 밖에 위치해 있어요. 보시면 기판이 여기서 끝나는데 정작 파워 꽂는 곳은 요 끝에 있다는 거죠. 그리고 8+6핀인 것도 조금 신기하고요. 파워 커넥터가 어떻게 기판 밖에 있나 뜯어봤더니
이런 식으로 별도의 연장선을 이용해가지고 밖에 빼놨더라고요. 아마 장착하기 쉽게 하거나 그런 이유가 아니었을까 싶고요. 후면은 메탈 백플레이트로 되어 있고 이쪽에 공기 흐름을 위한 에어홀이 간단하게 위치해 있네요. 제가 미리 잠깐 돌려봤는데 30분간 풀로드시 67도라는 굉장히 낮은 온도가 나왔고요. 그러면서도 클럭은 1900MHz 초반대로 양호한 클럭 유지율을 보여줬어요. RTX 3070이 2펜 제품도 많은데 얘는 이제 3펜 제품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온도도 더 낮고 뭐 클럭 유지율도 더 높고 그리고 소음도 낮고 뭐 요런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얼른 한번 이 탱크 케이스 안에 조립을 해보도록 하죠. 아마 과정이 좀 험난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미리 해봅니다. 지금 수랭쿨러를 미리 한번 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 수랭쿨러 호스가 길이가 좀 되는 편인데도 불구하고 여기서 바로 앞에까지는 이게 길이가 수냉 호스가 안 닿더라고요. 그래서 아쉽게도 뭐 좌측이나 우측 요 바퀴에 달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길이가 어지간히 길지 않으면 전면에 다는 거는 아마 좀 힘들지 않을까 싶어요. 가장 먼저 파워를 연결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낫겠죠. 이 뜨거운 공기가 바깥쪽에 나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얘를 이용해서 한 번 더 꽂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렇게 들어와야 되는데 이 방향이 무조건 정방향이에요. 그래서 얘를 파워 팬이 보이게 밖에 설치를 못 하더라고요. 뭐 아마 이게 역방향으로 되어 있는 파워가 있으면 또 모르겠는데 일단 대부분의 파워는 이렇게 이제 팬이 보이게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점은 어떻게 되냐? 이 파워 안에 있는 뜨거운 바람이 나와서 그래픽카드나 CPU 온도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줄 수 있겠죠. 요거는 좀 아쉽네요. 이쪽에 파워를 위한 구멍도 만들어 놨으면서 왜 이렇게 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메인보드를 장착해 주도록 하고요. 이게 공간이 은근히 부족한 듯 안 부족한 듯 딱 맞게 설계가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대략적으로 조립이 모두 끝나게 돼요. 일단 여기 메인보드나 뭐 CPU, 그래픽카드 이쪽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쪽 파워 부분 아래 여기에다가 모든 선을 집어 넣어야 되다 보니까 여기가 조금 복잡하긴 하네요. 뭐 그래도 이 정도면 좀 양호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조금 해봅니다. 아마 파워가 풀 모듈러거나 그랬으면 조금 더 쉬웠을 것 같아요. 측면도 이렇게 잘 닫아주고요. 아쉽게도 수냉쿨러 다니까 약간 바퀴 같은 그런 모양은 없어졌네요. 그리고 이 뚜껑을 이렇게 결합을 해준 다음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포신까지 이렇게 껴주면 이 탱크 케이스 조립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와, 근데 생각보다 조립이 그렇게까지 어렵지는 않았어요. 좀 선을 우겨놓고 이런 건 있지만 구조적으로 그렇게까지 어려운 부분은 없었습니다. 그거는 다행이네요. 일단 비주얼을 정말 뭐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딱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한번 전원까지 연결해 보죠. 탱크 전면에 메인보드 I/O 포트 그리고 그래픽카드 포트가 있고요. 또 아까 전원선을 연결했잖아요. 이쪽 안에 잘 보면 전원선 포트도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바퀴 왼쪽에는 수냉쿨러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후면에는 이렇게 전원 버튼, 리셋 버튼, 뭐 오디오 포트, USB 포트 이렇게 그리고 여기 온도와 습도가 나오는 이런 창도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뭐 그냥 일반적인 케이스팬이 달려있는 것을 볼 수 있네요. 뭐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여기 측면에 파워를 연결해 주시고 전원 버튼을 한번 켜면 오, 상당히 예쁜데요? 일단 측면에서 이렇게 바퀴에 불이 들어오고요. 아마 여기 옆이 아니라 뒷면에다가 수냉쿨러 장착했으면 이 바퀴가 양옆에 있었을 텐데 그건 좀 아쉬운 부분이고요. 하지만 뭐 이 정도면 되게 예쁜 것 같아요. 하지만 이 LED가 돌아가는 패턴이나 뭐 요 색상이나 이런 거를 바꿀 수 없는 게 좀 아쉬운 부분이고 예상외로 이게 좀 안 어울릴 거라 생각했는데 되게 잘 어울리고 예쁜 것 같아요. 특히 상단에 이렇게 팬이 4개 있는 게 이거 상당히 괜찮네요. 자,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이걸 들고 한번 밖에 나가 볼 거예요. 자, 이렇게 야외로 나왔는데 되게 춥네요. 어쨌든 요거를 이제 야외에서 한번 켜볼 건데 어떻게 할 거냐, 제가 UPS라는 게 있어요. 이게 전기를 저장을 해가지고 이제 뭐 정전 시에도 컴퓨터가 바로 셧다운이 되지 않게 해주는 장치인데 어쨌든 얘를 갖고 와서 여기
뒤에 전원 코드를 연결할 수 있거든요. 여기다가 연결을 하면 이제 여기 안에 있는 전기를 통해 가지고 이 탱크 케이스가 작동이 될 겁니다. 한번 전원을 넣어보면 이렇게 돌아가죠. 이렇게 뭐 지금 화면으로 잘 나올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야외에 놔두니까 좀 더 밀리터리스러운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어쨌든 컨셉을 되게 잘 잡은 것 같습니다. 의외로 퀄리티도 되게 좋고요. 제가 이거를 실제로 굴러가게 좀 해보려고 했는데 이게 무게가 20kg 정도 가까이 되다 보니까 밑에 바퀴를 웬만한 거를 달지 않으면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안 될 것 같고 그냥 밖에 영화인데 가지고 나온 것만으로 가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 온도 센서가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의외로 되게 잘 만들고 잘 어울려요. 자, 지금까지 기가바이트 게이밍 OC RTX 3070이랑 이 탱크 케이스를 한번 조립해 봤는데 아무래도 뭐 기가바이트 하면 견고하다 이런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뭉근 거는 이제 나중에서 붙인 거고요. 뭐 어쨌든 한번 조립해 보고 싶었어요. 요 케이스는 제가 또 놔뒀다가 나중에 또 이벤트나 이런 거 할 때 쓰도록 하겠습니다. 아, 생각보다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요거 밀리터리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되게 괜찮겠는데? 아무튼 영상 보셔서 감사하고요. 그러면 다시 봅시다.